자, 안녕하세요. 7월 7일. 자,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옵션 만기가 있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월이 바뀌고 난 다음에 월초 19일 대비 음봉이죠. 양쪽 다. 그래서 6월 달도 음봉이었다 양봉으로 바뀐 거고요. 근데 지금 얘들도 일단은 뭐 코스닥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코스닥 코스피 얘기하기 전에 미국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미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 아무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만 이러고 있지. 미국은 아무 문제 없다. 왜 아무 문제 없느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얘는 당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아주 정석대로. 자, 이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5파동 국가가 추세선 한 파동에 파동선이 5파동 움직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게,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요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주는데 조정이 세 가지. 자, 그래 볼게요. 요렇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조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단은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자, 이거 왜 가격 조정을 하면, 자, 이게 가격이죠. 돈입니다. 그죠? 가격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10,000원 찍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9,000원, 8,000원, 7,000원 내려오죠. 가격이 움직이는, 가격을 조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 자, 2번은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10,000원 찍었다가 옆으로 계속 누워요. 10,000원, 뭐 9,900원, 뭐 11,100원, 9,900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즉,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기간이 계속 흘러가죠. 요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가격은 거의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서서 조정. 이거는 뭐냐? 자, 조정이 우리가 보통은 조정은 내가 9,000원, 10,000원 찍었다가 9,000원, 이게 조정이죠. 근데 10,000원에서 11,000원 올라가는 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조정이 아니고 그냥 그 추세대로 가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가 직선으로 가다가 살짝 각도를 꺾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가는데, 가격이 가파르게 100단 올라가다가 살짝 꺾으면서 50단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지만 각도가 꺾여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는 쪽인데, 그래도 얘가 각도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기간 조정도 아니죠. 가격 조정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서서 이렇게 빠듯빠듯하게 서서 움직인다 해서 서서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 조정이다.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번이죠. 서서 조정.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그 다음에 3번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3분의 1 이내에서 턴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3분의 2 지점을 깨면은 얘는 하락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서서 조정 나왔죠. 1, 2, 3, 4, 5. 요거 2번은 요거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죠. 요거는 서서 조정.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변기법은 다 적용이 되니까. 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첫 존이죠. 첫 존에 들어왔을 때. 자, 당연히 외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어디서? 요걸 중방이라고 그러죠. 중방일 때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 얘가 가려면 20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가면 상방이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시 내려왔죠. 자, 내려오면 어차피 또 중방이죠. 그럼 중방 직접 여기죠. 여기서는 들어주는데, 자,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는 이제 봐야 되죠. 이 평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얘가 내려올 때 뭐부터 봤죠? 이 평부터 먼저 봤겠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이죠. 자, 이 평은 올라간 이 평이니까 얘는 지지의 평이죠. 그래서 내려올 때 지지선이 어디냐? 직전 저점 이평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지선을 고를 때, 자, 지지선의 반대는 저항선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말만 되죠. 자, 지지선은 첫 번째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평선. 아주 그냥 눈에 들어오는 제일 가까이 있는. 두 번째는 전 저점이 있겠죠. 당연히 저항선은 전 고점이죠. 자, 전 저점. 세 번째 요거 잘 모릅니다. 요게 마디존이라고 합니다. 마디존. 선물은 10포인트 단위, 지수는 100포인트 단위.
그러니까 이게 지수죠. 지수는 7,200, 7,300. 자, 이렇게 100포인트로,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마디존. 요런 자리는,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냥 깰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런 마디존을, 이렇게 이 전저점이라든가 이평선을 체크하는 거는 여기서 턴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마디존 부근에서 신호가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평선 전저점은 요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자, 마디존은 잘 모르고 있고요. 근데 이평선 전저점도 알고 있어도 또 그렇게 실행을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디존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 더 모르죠, 사람들이. 자, 요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 공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자, 그림으로 그냥 그려드릴게요. 차트 보는 것보다. 여기에 추세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치고, 자, 그러면은, 얘가, 자, 보통 우리가 쌍봉을 말할 때, 이평선의 고점을 체크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쌍봉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고, 얘를 이평선을 돌린 캔들의 고점, 이평선을 돌린 캔들의 고점을 비교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뭐, 고점에서 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고점하고 저점을 해서 중간 평균값을 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즉, 변곡을 만든 지점의 평균값.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느냐.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가 지지가 됩니다. 되겠죠? 자, 반대로는 이렇게 내려올 때 평균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평균값 여기가, 요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헤드앤 숄더형이라고 하죠. 요런 것도 요런 N자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요런 N자법. N자의, 그죠? N자. 즉, 조정 구간의 중간값은 차후에 내려올 때 지지선이 되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받았는 거 내려올 때, 차후에 올라갈 때, 그게 저항선이 됩니다. 이런 거. 자, 근데 지지와 저항이 딱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딱 그 자리에서 뭐 저항이 된다. 이런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하겠죠. 그렇진 않아요. 지지할 듯 하면서도 여기까지 안 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살짝 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라인은 예측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측을 해놔놓고,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측했으니까 여기다가 걸어놔야지. 여기다 대놓죠. 대놓고 안 오면, 그죠? 안 오고 가면 어떡합니까? 평생 못 사는 거죠. 얘는 여기 예측했는데 계속 한틱 위에서 올라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따라잡아야 되고, 그렇게 자꾸 습관 들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예측을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요 선은 꺼놓고요. 아, 여기 못 와서 갈 수도 있고, 여기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살짝 깰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나오더라도 공통적인 게 있을 거잖아요. 요게 공통적입니다. B시캔 나오는 거. 요게 공통이에요, 공통. 그러면은 얘가 정확하게 여기서 그럼 진입하면 되죠. 못 와서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못 왔을 때는 얘는 예측했는 것과 좀 거리가 있으면은 올라갔다 끊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떼야 되는데, 그죠? 너무 위에서 되는 건 아직 파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자, 내려가서 올라온 거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측 자리에서 역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추세가 더 강했으니까. 자,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턴하면은, 그진 한 90%는 요렇게 가는데, 못 와서 가면은, 요게, 원래는 이 자리까지 안 오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과정 중이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더 내려간 거는, 얘는 힘이 약했다는 거기 때문에, 신호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를 하나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다 필요 없이, 일단은 신호가 나오면 들어가긴 들어가. 그죠? 들어가는데,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면은 팔면 되겠네.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신호가 나오면은 일단은 진입을 해라. 그리고 손절이 나오면은 무조건 손절해라. 이게 다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1단, 2, 3 이렇게 막 다 있는데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오면 어떨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호는 언제든지 내주죠. 예측 여기야. 여기서 턴하면 신호야. 신호가 나옵니다. 우리 하살표 딱 나오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240선이 아까 기준선이라 치면요. 여기서 턴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깼죠. 깨고 내려왔죠. 그런데 여기 신호 나왔죠.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호에. 그리고 20선 손절 없죠. 손절 나오면은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손절 없죠, 이거는. 자, 이 말입니다, 이 말. 여기가 기준선인데, 예측한 자리인데, 좀 더 깰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깨고 올라가서 턴했죠. 여기 사는 거예요, 그냥.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가 추세가 이렇게 가려면, 결국은 중방에서, 우리가 중방 말했죠. 패턴의 박스권이라고. 결국은 상방을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앞에 정고점을 돌파하더라도,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되는, 받았다 가야 되죠. 즉, 20선을 지지를 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빠지겠죠. 그래서 얘가 완벽하게 상방 패턴을 그리고 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좀 걱정이 없겠죠. 조정 받더라도 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도 아직 거기는 아니다. 자, 다우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우리는 S&P 선물로 봐야 됩니다. 선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근데 미국은 아직 뭐 크게 막 조정받고 그렇게 그런 그림이 나온 건 아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을 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오늘 장중에 우리가 저 환율 차트 봤죠? 환율 차트 1560원 오를 때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뒤에 장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쌍봉을 만드는데 장대로 만든 쌍봉, 이것도 크게는 트윈 캔들이죠. 나왔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1560원은 넘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뭐 1600원도 가는지 않겠느냐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1500원 나인 때가 일단은 지금 내리기가 조금은 차트 보니까 1500원 때는 바로 못 깰 듯 해요. 1400원 때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당분간은. 1500원 대에서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1400원 대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 1560원에서는 이제 안 넘겠구나 하는 거.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한숨만 나옵니다. 자, 코스닥은 5월달부터 아닙니다. 6월달도 아닙니다. 7월달도 아닙니다. 했죠. 그리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리고 요거는, 자, 여기 나와야 된다 그랬죠. 9 플러스 W. 요걸 기억해서 그냥, 우리는 9 플러스 W. 코스닥 하면은 9 플러스 W.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1, 2, 3, 4, 5. 기본 5파동인 건 잘 아시죠? 파동이. 그런데 우리가 연장 파동은 9파동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더 가면은 11파에서 끝나는데, 지금 코스피가 2단계 가까이 왔죠. 자, 코스닥은 아마 11파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고요. 이게 좀 낙폭 과대라고 해야 되나? 내려와도 너무 내려왔습니다. 너무. 그래서 얘는 지금 1, 2, 3, 4, 5, 6, 7, 8, 9, 요렇게 W가 될 겁니다. 9에서 BC 캔들 5선 위에 양봉 나오면 요게 쌍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신호입니다. 요게. 요거 나오면, 요 그림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자, 코스닥 종목들 공략하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코스닥은 들긴 들어야 됩니다. 20선이 한 방에 이렇게 중방으로 왔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야 돼요. 들기는.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240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8에서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더 밀렸죠. 얘는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돈을 다 빼서 일로 갔습니다. 일로. 그래서 지금 차트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을 일단은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9 플러스 W까지 기다리자. 자, 이제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우리가 얘기했죠. 오늘은 내려갈 때 1200 라인, 그리고 여기서는 뜰 수 있다. 60선에서는 떼야 된다. 그래서 얘는 코스피는 뭐로 설명드렸냐 하면요. 촛불 이론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촛불 이론. 서로 중앙에 두고 양쪽에 선풍기를 불었을 때 똑같은 거리에서, 그죠? 그러면은 초는 자, 꺼지지 않는 위치에서 초는 그냥 좀 파라라 떨릴 겁니다. 그런데 초를 이쪽으로 가까이 되면은 촛불을 이쪽으로 꺾일 거고요. 이쪽으로 가까이 되면 이쪽으로 꺾이겠죠. 이게 촛불 이론. 되겠죠? 촛불 이론. 그래서 60선 아래로 오면은 빼야 되고, 5일선 올라가면은 주둥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촛불 이론. 자, 요거.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중방이기 때문에 뜨긴 떼야 됩니다. 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려올 때는 떼야 돼요. 떼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는 받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거하고 여기서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눌림에서 받는 거랑 이거는 기술적 반응에서 받는 게 다르죠. 얘는 눌림에서 받으면 들고 가면 되는데 얘는 들어줄 때 챙겨야 됩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내려왔다가 들고 이제 20선을 돌파 못하고 끼면 이때가 제일 큰 매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60선 아래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뒤에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을 하고요. 자, 오늘 삼성이 자, 영업이익이 2분기 어마어마하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줬다는 거는 이거는 시장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나, 그죠? 오늘 뭐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죠? 뭐 전쟁 이슈 이런 거 중국 아무 문제 없었죠. 그냥 뭐 아침에, 그죠? 아침 일찍 삼성이 발표했을 뿐인데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으면 좋게 가야 되는데 3분기는 더 좋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보통 발표를 하면 야 3분기는 어떻게 될까? 좀 내리지 않을까? 해서 좋게 나와도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3분기는 더 좋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 1분기 좋았죠. 1분기보다 엄청나게 좋았죠. 2분기. 그러면은 얘는 가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조절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자, 결국은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런 뉴스 뭐 다 해서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이거는 나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고 누구나 아는데 그죠? 누구나 아는 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지. 결국 이렇게 가죠. 결국은 차트 들어가죠. 차트는 뭐다? 자, 이동평균선, 이동. 평균 값입니다, 값. 무슨 값입니까, 이게? 뭐 지수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돈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돈으로 사죠. 그죠? 돈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돈의 움직임이고, 평균 값이니까, 현재 주가랑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차트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뒤에는 과거가 되겠죠. 근데 이 과거도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이 과거 차트와 비교해서 빠져나간 주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미래는 아니지만 완전한 과거도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근데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어떻게 기법으로 그러니까 기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미래를 하느냐. 그거는 이때까지 10년, 20년 지나면서 꾸준하게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패턴. 과거의 패턴들이 현재에도 그렇게 똑같이 먹히더라. 과거에 이렇게 됐을 때 현재도 보면 참고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우리가 뭐 반도체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사람도 바이오리듬 있고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파동이면 무너질 수 있어. 이거는 20년 전에도 오파동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장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맞아질까? 이거는 자, 이 매매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그런데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거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역대급 이때까지 해왔을 때 그런 모든 거를 시스템에 넣겠죠. 그러면은 내가 아는 걸 넣겠죠. 자, 1파동에서 팔아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5파동 때 팔아라. 요걸 시스템에 넣지. 그래서 이 평에 있는 모든 것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비슷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향후 몇 년까지는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 이평을 계속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평 보면은 코스피는 일단 답 나오죠. 여기. 아직 5일선을 넘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일도 여기니까. 그다음에 갭으로 만약에 여기 라인을 올라간다면은 모를까. 자, 근데 올라간다 한들. 자, 올라간다 한들. 뭡니까? 여기에 중방이죠. 그러면 직전 5점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9천에서 맞았는데 우리가 뭐 12,000까지 얘기도 하죠. 회전 그 택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자, 올라가면 중방. 그러면은 또 중방 여기서 또 두들겨 맞아야 되죠. 그러려면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달 지나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근데 이거를 뭐 지금부터 12,000, 뭐 15,000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파생 한번 보면 파생 우리가 5분봉을 봅니다. 그죠? 5분봉에서 뭘 보느냐. 자, 아침에 자 여기 저점을 깼죠. 주가가. 자, 저점을 깼다는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저점 깨면은 얘가 반등을 주더라도 외바닥이죠. 우리는 여기 1이죠. 1. 2가 되어야 주가는 반등한다 생각하십시오. 숫자로. 1개죠. 2개면은 반등합니다. 그러면은 저점을 깼다는 건 저점을 안 깨면 어떻게 되느냐? 저점을 안 깼어. 내려오는데 안 깼어. 그럼 2가 되죠. 요게 그냥 쌍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깨면은 들어도 외바닥이니까 얘는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꺾여 있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턴할 때 매도가 먼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먼저 때리죠. 매도를 먼저 진입하고, 그러고 얘가 내려올 때 그때 이제 파동을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꺾일 때 매도를 먼저면은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5분봉에서는 요걸 많이 봅니다. 여기는 바뀌었죠. 여기 추세가 바뀌었죠. 여기는 전략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죠? 상방으로. 자, 요걸 보고 두 번째는 뭘 보느냐. 요거죠. 요거 색깔. 파란색일 때는 매도존, 빨간색일 때 매수존. 이걸 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매매하는데 상당히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들고 갈 때 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5분봉의 요 두 가지. 5분봉이 상당히 중요하고, 5분봉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큰 추세, 큰 패턴을 보고 난 다음에, 자, 큰 거 본다고 해서 우리가 진입할 때 빨리 진입해야 되겠죠. 5분 단위, 5분 한참 지나가지고 5분 캔들 이만큼 돼서 그 다음에 진입하니까 내려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패턴을 알았으면은 진입은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90틱에서 신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호로. 그래서 여기 패턴을 만드는 거죠. 20 상방, 그 다음에 60 쌍바닥, 60 쌍봉, 그 다음에 뭐 20 하방, 이런 패턴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5분봉에 매수존, 매도존, 그리고 5분봉에 요게 패턴, 요거와 90틱 신호, 이렇게 합친 겁니다. 그죠? 합쳐서 하면, 요게 우리가 매매할 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30분봉 왜 보느냐? 얘는 더 큰 패턴이죠. 더 큰 패턴이니까 30분봉에서 더 큰 패턴에 저항선이 있을 때, 그죠? 5분봉에도 저항선이 있겠죠. 저항선이 더 촘촘하겠죠. 그런데, 자, 30분의 패턴들을 보면은 우리가 저항이나 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분도 같이 보면은 좋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볼 때, 차트는 3개를 보고, 자, S&P 보고, 삼성전자 보고, 그죠? 5개. 이렇게 5개를 주력으로 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그나마 좀 괜찮았죠. 매매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 오늘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여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공개 방송이니까 좀 많이 들어오시고,
자, 내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